제가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한 게 22살 때부터였는데요. 그래서 일을 한 횟수로는 이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몇 개 회사를 창업을 하고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생각한 미래 사회와 사회적 기업.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어떤 기업의 형태는 어떤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쨌든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어떤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이제 존속하기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갈수록 그냥 주는 대로 소비하는 형태로 이제 소비하고 있지도 않고 그 기업들이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지를 다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들까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더 괄목할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현재로서도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주 좀 진화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 형태가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일 텐데,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애초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을 가진 이제 기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수익률이라든가 투자, 자본, 뭐 이익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기존의 기업과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 사업을 시작하다. 제가 이제 22살 때 저랑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랑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랑 셋이서 이제 창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췄었던 거는 노인들이 겪는 난청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에서 아무도 케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난청 인구는 계속 많아지는데 어떤 정부에서도 별 지원이 없고 어떤 민간 시장에서도 별로 혁신이 없어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만 판매되고 있는 몇 개 그 외국계 기업이 그냥 독점한 채로 쭉 그냥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한국 시장에 도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엔지니어 없이 경영학과 이제 3명 학생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 중반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은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자기 부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제력이 없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가격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거는 이 34만 원이라는 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작은 금액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었었고, 그리고 유통되는 것도 온라인으로 판매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이제 가격을 굉장히 낮추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도 자기 돈이 없더라도 자기 난청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 자체를 전체를 낮추는 그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들을 이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사를 딱 키우려는 것도 아니었고 이 정도만 두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우리가 시간을 내자 정도만 한 거였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으면 아름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또 들었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휴학을 3명 다 해버리고 등록금을 절반 이상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일단 우리가 벌린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자. 딴짓. 청년의 성공 비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주변에 많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좋아하는 거나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다가 일이 커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비교할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주커버그가 자기가 그냥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걸 그냥 비즈니스로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관점에서 저희가 했었던 이것들을 보면 명백하게 딴짓을 하고 있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잘한 일이 돼버리긴 했지만은 저희는 어쨌든 셋 다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고 부모님이 다 언론을 통해서 아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청년. 두 번째 기업을 만들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만들어 놓고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또
또 회사를 또 창업을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됐는데,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겠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더 되게 부동산 이 문제가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달 나가는 이 엄청난 비용의 이 주거비, 혹은 이 주거비를 줄이자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서 살아야 되는, 어쨌든 이 주거에 대한 문제가 더 피부로 많이 와닿는 문제였는데,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이 주거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이제 1인 청년 가구 중에 3명 중 1명이 주거 빈곤 상태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사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도시들은 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비싸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어느 나라건 젊은 친구들은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도심에서 자기들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거나 혹은 이제 학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어느 도시나 대도시는 굉장히 비싼데 젊은 친구는 돈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다른 도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라고 봤더니 이런 그 하우스 쉐어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짧게 설명드리면 그냥 한 집에서 여러 명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내는 형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데 보증금도 이제 2달치만 받고, 그 정도 비용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면 창문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지내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좀 그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서울에 저희가 36개째 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처음에 2012년 말쯤에 회사 법인을 만들고 집을 하나 만들어서 안 되면 말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3개까지는 해보고, 뭐 이게 안 되면 접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열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간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4명이었다 치면 한 50명, 60명이 막 지원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던 문제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시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에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그 회사가 왜 여기 존재해야, 이 사회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의 어떤 기업들을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더 사랑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기업들이 더 사랑을 받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뒤에 그 미래의 인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철학이나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는 더 중요한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오해.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을 이제 타칭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는데 되게 생소한 직업인데요. 유명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장님도 원래 본 직업이 사회적 기업가셨거든요. 나름 뭐 힘든 것도 많은데 나름 매력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혹은 그 기업가는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편견이 있는데, 사실 그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도 돈을 벌겠다고 하면 버는 거고, 기업가도 당연히 기업가와 그 구성원들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한 거고,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해야만 이제 기업이 존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더 수익을 잘 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사실 되게 많고요.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봤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 개인은 어쨌든 영향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꽤 나름 매력이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직업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공부는 성공의 열쇠가 아니다. 저처럼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한 친구들 보면 거의 다 한 80% 이상은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그 빠져서 몰두를 하다 보니 그게 필요하니까는 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더라 해서 그걸 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딴짓을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공부를 잘한 것만으로 자기 인생이 담보되는 세상이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 뿐만 아니라 지금 저 31살인데 제 세대도 이미 끝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따거나 뭐 하거나 해도 이제 그것이 날 지켜주지 못하고 공무원을 하거나 뭐 공기업에 가더라도 그것도 이제 정년 보장을 지금 안 해주는 걸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모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공부를 일시적으로 젊었을 때 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우리 세대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공부를 하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져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걸 해서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는 구조가 그런 사회 시스템이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스킬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뭐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딴짓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 물론 공부를 안 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실패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가지는 것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지지 않을까.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뭐 변호사인 친구, 뭐 의사인 친구도 있는데 다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다 어떤 타인에게 기대서 혹은 사회 시스템에 기대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구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 시스템이 바뀌거나 뭐 어디를 다니는 회사의 정책이 바뀌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속해 있는 어떤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 23살부터 사시 준비를 해가지고 죽어라 준비를 해가지고 붙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변호사 시장이 포화가 돼서 변호사가 이렇게 힘들게 될 거였으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7년, 8년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뭐 모두가 다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언젠간 사업을 하겠다. 그게 30대, 저처럼 20대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고 30대건 혹은 40대에 뭐 다니던 회사에서 명퇴를 하던 뭐 언젠가는 그냥 나 스스로 독립을 하고 내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이제 어떤 대체 불가능한 어떤 스킬을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나 이제 최근에 우스갯소리를 많이 얘기하지만 알파고가 많은 것들을 대체할 거라고 하잖아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 희망을 만드는 힘. 청년기 사업 경험. 제 생각에는 작게라도 이런 사업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내가 뭘 하나 도매시장에서 뭘 사와서 지금 자판 놓고 여기서 물건을 팔아도 이게 사업인 건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막연하게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조그만 것들을 물건을 사다 팔고 이런 거래들을 해보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아예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 부터 조금 뭐 경험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작게라도. 그런 것들이 좀 체득이 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랑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시키는 일만 주어진 대로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시장에 무한 경쟁에 나가게 되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이제 거의 정말 더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이제 그런 경제적인 계급 차이에 따라서 삶의 질이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 가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신분이란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신분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공부였다 치면 지금 공부도 안 되고요. 지금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 비즈니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자기가 노력해서 뭐 공부해서 뭔가를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보장되는 것도 없어진 것 같고 지금 아무리 이제 속된 말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나봐야 부모님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사업 외에는 정말로 이제는 방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차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본가와 자본가가 아닌 사람으로 완전히 분류가 됐고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응답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